선배님 퇴직하면 연금으로 매일 골프 치러 다니신다면서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꿈꿔봤을 혹은 주변에서 들어봤을 은퇴 후의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득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한 금융연구소의 최근 발표는 그 현실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 여가까지 즐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은 월 369만 원. 하지만 소득과 저축 여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월 21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필요 금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돈으로 과연 우리는 꿈꾸던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누구보다 완벽하게 노후를 준비했다고 자신했던 한 대기업 부장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근황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는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과 그것을 막아낼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성철 부장님은 결코 평범한 은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에이스였고 후배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차곡차곡 승진해 임원 바로 밑까지 올라갔죠. 그는 재정적으로도 철저히 준비했다고 믿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DB형 퇴직연금을 한도까지 꽉 채웠고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김성철 부장님처럼만 은퇴하면 소원이 없겠다 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은퇴 후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주말마다 즐기던 골프를 이제는 평일에도 마음껏 즐기는 것이었죠.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퇴직금이랑 연금만 합쳐도 월 500은 나올 텐데 매일 필드 나가야지.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지만 값비싼 시계처럼 그의 미래는 견고하고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노후를 위한 완벽한 성을 쌓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였던 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자녀 리스크였습니다. 퇴직금과 두둑한 연금을 기반으로 제2의 인생을 막 시작하려던 찰나 착실하기만 하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조금만 보태주시면 정말 잘해서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김성철 부장님은 결국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들의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한 관련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 후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결국 아들의 사업은 어려워졌고 김 부장님은 원금은커녕 아들의 빚까지 떠안을 처지가 됐습니다. 거실 한쪽에 세워뒀던 골프채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아내와의 대화는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 리스크입니다. 자식 걱정에 매일 속을 끓이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한 보건사회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500만 원 이상입니다. 만약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이라도 발생하면 수천만 원의 치료비는 물론 간병비라는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나 가게를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김성철 부장님은 남아있던 노후 자금마저 아내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소진해야 했습니다. 과거 한 은퇴자가 인터뷰에서 큰 병이라도 나면 대책이 없다 고 토로했는데 그 말이 김 부장님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때 월 500만 원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던 그는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최소 생활비 월 251만 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성철 부장님의 이야기가 너무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인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누구보다 성실했고 착했던 김성철 부장님 같은 분들이 은퇴 후에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분석해보면 명확합니다.
퇴직 후 갑자기 가난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자녀 문제와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빌려준 돈, 자녀 사업에 대한 연대 보증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노후 전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라고 자신하지만 건강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한번 발생하면 그 어떤 리스크보다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결국 성공적인 은퇴 계획의 핵심은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돈 나갈 구멍, 즉 리스크를 얼마나 잘 막고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희망 회로를 끄고 현실 회로를 켜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노후 자금 현황을 뜬구름 잡는 기대가 아닌 계산기를 들고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 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62만 원 수준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카드를 꺼내놓고 현실적인 월 수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줄어든 건 수입이고 지출은 그리 많이 안 줄더라고요. 한 실제 은퇴자의 이 고백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지출을 통제하는 현실적인 예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내 노후 자금에 견고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은 목돈이 아닌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 노후의 기둥뿌리인 퇴직금이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내가 받는 연금이나 추가 소득의 일부를 그것도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손주 용돈도 줘야 한다. 는 한 시민의 인터뷰처럼 자녀와 손주에 대한 내리사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의 노후가 무너진다면 그 사랑 역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비책은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3층 연금의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더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더한 3층 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의 기본 골격이라고 꾸준히 강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훌륭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부조차 월 생활비로 310만 원을 지출한다는 사례처럼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됩니다. 이때 주택연금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면 삶의 질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수년째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퇴직 선배의 충격적인 근황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점검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내 노후 자산에 튼튼한 방화벽을 쌓는다면 연금으로 골프 치는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참하고 불안한 노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비극을 막고 스스로 평온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